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롤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한 영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떻게 페이롤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급여 항목인데요. 떻게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급여를 관리하는 목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법인을 세우셨을 경우에 이제 급여를 정확히 계산을 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급여의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위해서 어, 정확히 이제 급여를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원 급여 및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 징수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매월 그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급여의 일정 항목을 공제하셔서 매달 국세청에 원천 징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작성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매년 그 지급 내역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내역에 대해서 직원에게는 T4 슬립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는 그 T4 서머리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페이롤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할 경우에 그 직원이 그동안 근무하였던 뭐 시간이라든지 급여 내역 같은 것에 대해서 그 레코드 오브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ROE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것을 직원을 위해서 발행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내역을 서비스 캐나다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이 나중에 EI를 수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페이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항목들을 그러면 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주로 인컴 텍스 개인소득세, 그리고 CPP 캐나다 연금 플랜, 그리고 EI 고용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향후에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플로이먼트 인컴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매달 개인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세로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근무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라고 해서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공제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소득에 대해서, 급여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미리미리 공제해서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원천 징수한 부분과 비교해 가지고 최종 산정된 금액이 원천 징수 금액보다 만약에 그러니까 원천 징수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원천 징수액이 더 많으면 이제 나중에 환급을 받으시겠죠. 뭐 이제 그런 이제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P인데요. CPP는 이제 총 급여 소득에서 3,500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4.95%, 그리고 회사가 또 역시 4.95%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공제를 해야 되고, 또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총 소득의 1.88%, 그리고 회사는 2.632%를 또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 퍼센테이지는 지금 2016년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공제를 해서 매달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그 다음 15일까지,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이런 항목들을 원천징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부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그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를 제공한 달이 기준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페이데이 기준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요. 국세청에서 예를 보면요. 그 1월 달에 그 1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을 하고 직원이 그 급여에 대해서 그 1월 달에 대한 급여를 2월 6일 날 받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결정되는 듀데이트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지급일인 2월 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 아니고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하는 그 15일은 그 다음 달인 3월 15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고 그 급여를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15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롤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는 이제 뭐 세리디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퀵북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유료로 수수료를 이제 내셔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 같은 것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원의 그 급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국세청 사이트를 가셔서 이 뭐 서치라는 이런 부분에다가 가셔서 그냥 페이롤 캘큘레이터 이렇게 이제 서치를 해서 눌러 보시면요, 이제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페이롤 디덕션 온라인 캘큘레이터 요거를 이제 찾아서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서 시작을 해서 직원 급여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그 화면을 쭉 따라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ccept를 누르시고요. 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어떤 걸 계산할 거예요. 주로 이제 셀러리니까 셀러리에다 하고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인플로이 네임은 뭐 존 도우,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뭐 ABC 컴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알버타주니까 주로 알버타주로 이제 표시를 꼭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페이 피어리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바이위클리나 또는 먼슬리인데요. 오늘은 이제 먼슬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를 지급한 날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 언제 지급했는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를 들어서 뭐 1월 25일 날 지급을 했 것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next.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보시면요, 이제 셀러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2,500불이다. 그다음에 뭐 버케이션 페이는 뭐 없는 것을 하고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상황 없으니까 그다음 next.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TD1이라는 포맷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D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는데, 뭐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 코드 1으로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버타도, 페더럴도 코드 1, 알버타도 코드 1으로 일단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PP하고 EI는 그 최종 그
맥시멈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금액을 이미 원천 징수가 된 경우에는 추가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표시하는 건데 일단은 뭐 그냥 뭐 별도로 이제 뭐 맥시멈이 아니라고 보고 뭐 표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955불 이상은 뭐 추가로 원천 징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까지를 이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맥시멈이 안 찼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요. 그 직원이 만약에 그 직원이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제3자 직원이 아니고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또 본인의 급여를 계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EI를 공제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여기다 EI 면제에다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급여를 받거나 또 배우자 또는 이제 가족이 EI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EI 면세 이렇게 표시하시고 제3자가 받으시면 뭐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I는 이제 직원분의 이제 40%를 추가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두 ABC 컴퍼니 직원으로서 먼슬리고 그리고 1월 25일 날 급여를 받았고 알버타주에 인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D1은 코드 1으로 다 입력이 됐을 상황에서 그럼 2,500불 총소득에 대해서 매달 얼마를 원천 징수하느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더럴하고 프라빈셜 합쳐서 274.23달러가 세금, 개인 세금에서 공제할 금액이고 CPP는 109.31 그리고 EI는 47불을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사항은 그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2,500불이 총급여가 계산이 됐다면 순액은 2,069.46불만 체크에다 기재를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되고 요 430불은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천 징수되는 것이 직원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CPP와 EI는 그 회사도 부담을 해서 같이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컴바인 리절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 오픈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2,069불은 이제 개인 수표를 해서 직원에게 이제 수표를 써서 순액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고 그럼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은 이 직원 430.54에다가 그 회사 부담분을 포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CPP 같은 경우는 직원하고 회사가 반반씩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EI는 직원은 아까 이제 47불이지만 또 그 다음에 회사는 요거에 40%를 추가로 더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5.80달러가 회사 부담분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원과 회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직원만 부담한다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또 합치면 결론적으로 이 직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은 605.6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세청에 있는 페이롤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매달 직원의 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표에 기재될 금액 그리고 요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페이롤 그 공제 관련 그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엑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그 엑셀 프로그램에는 기본 구성이 여기 시트를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다 종합한 이제 T4 T4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12개월치를 다 합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그 개별 시트를 보시면요. 일단 이제 그 1월달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으로 직원을 10명을 일단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급인 경우에 각 시간당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시간당 페이, 그리고 이걸 이제 합치면은 이제 레귤러 웨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4%의 또 이제 버케이션 페이를 지급을 하시는 경우는 여기다 4%를 하면 되고, 뭐 버케이션 페이가 없으면 뭐 이걸 0으로 해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로스 웨이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기재한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페이롤 온라인 컬큘레이터에서 계산된 그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P, EI, 세금을 기재하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총액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순액만큼만 직원에게 수표를 발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보시면요. 최종적으로 요게 이제 국세청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요 앞에 부분이 이제 직원에 해당되는 거고, 요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회사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부담분까지 합치면 이제 최종적으로 원천 징수할 금액이 이제 요 금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직원 1번 존 도우에 해당되는 이제 산정 내역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원별로 다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토탈이 요 밑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 전체 토탈 금액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PD7A가 매월 지급 원천 징수할 금액의 총 금액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양식인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집계를 하셔가지고 매달 이제 원천 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1월, 뭐 2월 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시면 이제 1년에 대한 것들이 쭉 직원별로 공제 내역을 이제 집계를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제 T4 서머리에 가면 직원 이름별로 뭐 1번, 2번, 뭐 3번 직원별로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총액하고, 그 다음에 원천 징수된 금액을 조금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된 것들을 통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각 직원별로 T4 슬립을 발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T4 슬립 발행할 내역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번, 직원 1번, 직원 2번, 직원 3번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제 10명을 가정했으니까 10명의 직원이 다 끝나면, 10명 직원이 끝나면 이제 토탈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토탈 인플로이에 대한 모든 이제 사항을 여기다 다 집계를 하면 결국 이게 이제 T4 서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합은 또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 표에는 여기 바로 국세청 페이롤 컬큘레이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보신 화면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리소스에 보시면 이 시트에는 이제 페이롤과 관련된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I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페이웍스라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인데, 여기 보면 아주 페이롤에 대한 정보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레퍼런스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2016년에 이제 뭐 얼마까지 뭐 CPP EI에 대한 디덕션, 그리고 퍼센테이지라든지 또 맥시멈 금액이 얼마인지, 또 EI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니멈 웨이지라든지 버케이션 페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필요하신 자료들은 여기 페이롤 리소스에 보면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뒤에는 이제 도네이션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뭐 사용하시는 데서는 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는 없지만 뜻 있는 분의 이제 후원을 바라는 데서 이 도네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페이롤 엑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제 알려드리면요. 근데 이제 그 페이롤, 아까 이제 그 TD1 폼이라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번 아까 거기 페이롤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 페이롤 폼에 그 페이롤 계산을 하는 그 계산기에 가보시면 그 클레임, 여기 그 TD1이라는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코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TD1 폼을 각 직원으로부터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TD1 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직장에 근무를 해보신 분이 있으면 요걸 한 번씩 작성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원천 징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각 개인이 얼마 정도의 그 텍스 크레딧을 갖고 있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요 사항을 잘 확인해서 기재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 코드에 입력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공제가 없으면 이제 요 베이직 그 텍스 크레딧 정도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까 코드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이제 코드 1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 직원분이 뭐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다든지,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 그 금액, 소득공제 금액이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2,000불이 되고, 또 뭐 학자금을 뭐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뭐 튜이션 피 같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면 요 공제 금액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제 금액이 크면 아까 그 원천 징수 계산을 할 때 그 코드가 좀 죄송합니다. 그 코드 금액이 좀 높게 산정이 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예, 정확히. 네, 요 이제 코드가 보시면 이제 공제 금액에 따라서 요 코드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한 그 원천 징수 계산을 위해서 아까 그 TD1 폼을 사실은 직원들한테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받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코드 1로 이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버타 경우는 좀 그 공제 범위가 넓어서 18,451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버타 TD1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는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정확히 원천 징수를 할 때 여기다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주기인데요. 제가 만든 이 아까 보여드린 이 폼은 그 월급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이위클리나 뭐 위클리로 단위로 이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 그 해당 직원의 이 자료는 그 다 합쳐서 월 단위로 합쳐서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제 월 단위 급여로 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이 그 주급이라든지 바이위클리로 나가면은 그게 이제 아까 페이롤
컬큘레이터를 돌리면 이게 2장 3장씩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되면 그 2장 3장씩 나온 금액을 총계를 합쳐서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케이션 페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샐러리를,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갖는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보통 할리데이 페이를 5년까지는 4%, 그리고 5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6%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노동법에 근거한 건데요. 요것도 잘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뭐 잘 활용을 해서 아무쪼록 뭐 비즈니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경기가 뭐 어려워서 사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운데요. 뭐 경기라는 건 원래 사이클이니까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또 나쁠 때가 있다 보면 또 좋은 때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더라도 열심히 잘 하시면 뭐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항상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롤과 관련된 뭐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항상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페이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